재미있는 엄마표 홈스쿨링 영어 리딩 액티비티를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 레벨에 알맞은 액티비티를 골라 손쉽게 영어책 읽기를 시작해보세요. 픽처 워크는 영어 리딩의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에게 알맞은 액티비티예요. 특히 영어책에 대한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표지에는 이렇게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주인공은 누구일지,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 미리 함께 이야기해보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답니다. 순서는 이렇게 표지에서 시작해서 속에 있는 그림을 하나하나 같이 보고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주인공은 누구일지 이야기해보세요. 표지만 보았을 때랑 그림을 다 보았을 때 생각이 같은지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표지에서는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또는 우리말로 여기 표지에서 어떤 것이 보일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이가 Oh, it's a cat 또는 고양이 이렇게 대답하면 아, 그렇지. 고양이가 보이네 하시고 이 고양이는 mother cat일까? baby cat일까? 이렇게 추가 질문을 연결해 보세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아이가 질문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질문으로 아이가 책의 내용에 가까이 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그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묻는 Do you like cats? 또는 고양이를 좋아하나요? 같은 질문을 덧붙여도 좋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이어가실 수 있고 내부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Let's find more cats next pages. 책 속에 귀여운 고양이가 더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 하시면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지 그림을 볼 때도 표지와 마찬가지로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질문을 활용하시면서 시작하시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마다 나와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언어는 영어로 할 수 있다면 천천히 유도해 주시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는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영어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해 주실 때에는 yes or no로 대답하는 질문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능한 구체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where, 장소, when, 시간, who, 누구, what,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 해주시고 점차 연습이 되면 how, 어떻게, why, 왜로 질문을 확장해주세요. 이렇게 픽처워크 활동을 통해 그림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는 경험을 쌓아주면 영어 글씨도 용감하게 읽을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답니다. Spy Reading은 책 속의 중요한 단어를 찾으면서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자꾸 단어를 물어보는 친구에게 꼭 활용해보세요. 먼저 어머니께서는 오늘 읽을 책의 분량에서 중요한 단어를 5개 미리 골라 적어놓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거기서 고르셔도 좋고요. 쭉 미리 읽어보시고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이런 동사나 형용사를 골라주세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나 강조하는 부사보다는 문장의 내용을 이끌어주는 동사를 고르시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는 오늘 숨어있는 이 스파이 단어 5개를 읽으면서 잡아낼 거예요. 찾으면 이렇게 책이랑 적어놓은 노트에 각각 동그라미하고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일지 생각합니다. 다 읽은 후에는 찾아낸 스파이 단어는 총 몇 개인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고 맞춘 개수만큼 이렇게 스티커나 좋아하는 간식으로 보상해주세요. 스파이 리딩 활동을 자주 활용하면 책의 그림만 보던 아이들도 영어 글씨와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주요 단어에 주목하면서 더 긴 문장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답니다. Who said it은 영어 리딩 후에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고 싶을 때 해보면 좋은 활동이에요. 주요 문장도 알 수 있고 등장인물과 그들의 성격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액티비티랍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 아이에게 책을 읽은 후에는 Who said it 활동을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야 대사를 꼼꼼하게 읽어올 거예요. 아이가 오늘 분량의 책을 이렇게 모두 읽은 후에는 랜덤으로 이렇게 책을 펴면서 말따옴표로 표시된 대사를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Who said it?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는 빠르게 그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기억을 되짚어서 대답을 하는 거죠. It's Bianca. 이렇게요. 꼭 스토리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에 있는 대사가 있는 지문에도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페이지당 질문을 한두 개씩만 해보아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성격도 그리고 전체 흐름도 쉽게 알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가장 효과적인 리딩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읽은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정리해보는 활동으로 나의 생각을 더해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정해진 분량을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책을 모두 읽은 후에는 레벨과 분량에 맞게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주시고 책을 참고하거나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보도록 지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총 11종류인데요. 상단의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레벨로 차근차근 낮은 숫자부터 시작해주세요. 가장 쉬운 것은 sequential order예요.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적고 오늘 일어난 순서들을 쭉 순서대로 적으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쉬운 것은 characters and setting입니다. 주인공과 장소, 다른 주변 인물이나 결과 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죠. 조금 더 어려운 레벨로는 cause and effect가 있습니다. 일어난 일의 이유와 결과를 정리할 수 있어요. 비슷한 워크시트로 compare and contrast가 있어요. 비교와 대조할 부분을 선택해서 정리해보는 워크시트고요. problem and solution은 문제와 해결점을 정리해볼 수 있어요. 또 summarize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볼 수도 있죠. 혹시 나의 생각이나 느낌까지 넣을 수 있는 레벨이라면 캐릭터 트레이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을 선택하고 이야기 속의 감정이나 또 어떤 모습들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나의 느낌까지 덧붙일 수 있어서 좀 더 높은 레벨의 리딩 활동을 기대해보실 수가 있고요. Distinguish reality and fantasy나 Distinguish fact and opinion 같은 내용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나 환상을 구분하고 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기준을 따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넘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Draw conclusion이나 inference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내가 책에서 알게 된 내용이나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의 책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읽은 분량이 한두 페이지 정도였다면 sequential order나 characters and setting 또는
character trait을 활용하시고 혹시 챕터를 조금 더 많이 읽었다면 cause and effect, compare and contrast, problem and solution, distinguish reality and fantasy, distinguish fact and opinion을 활용해 주세요. 책을 모두 읽었다면 summarize, draw conclusions, inference가 적합합니다.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워크시트가 있다면 반복해서 여러 번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독서 기록장 작성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책을 읽고 정리하는 힘과 책을 읽고 이해하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엄마표 홈스쿨링 노하우는 애니능률 플러스 카페에서 만나보세요.